이어서 데이비드 리스먼의 고독한 군중 The Lonely Crowd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분량의 이 연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첫째, 리스먼은 자신이 인물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둘째, 그는 인물 유형을 미국 정치에 포함시키고, 셋째, 인물 유형의 제한을 극복하고자 하자는 호소로 끝맺습니다. 고독한 군중의 반응과 성공의 결정적인 것은 리즈먼이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한 세 가지 인물 유형에 적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전통지향, 내부지향, 외부지향입니다. 저자가 세 가지 유형을 TIO 또는 1, 2, 3이라고 불렀다면 이 책은 다른 반응을 얻었을 겁니다. 특히 내부와 외부의 잉여 의미 덕분에 리즈먼은 현재의 진단학자라는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은 모든 사회의 궤적과 일치합니다. 높은 출산율과 사망률이 서로 균형을 이룬 오랜 정적인 인구 통계 기간 동안 개인은 전통에 따라 지시를 받습니다. 역동적인 힘이 사회를 확장된 경로, 로스토우가 이륙이라고 부르는 경로로 몰고 갈 때만 새로운 유형의 성격, 즉 내부 지향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리즈먼은 이 전환을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내부 지향 유형의 첫 등장이 유럽 어디에선가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리즈먼은 한 번 이상 자신의 내부 지향 유형을 막스 베버의 개신교 윤리에 따라 인도되는 유형과 비교합니다. 모든 서양 문명이 내부적 주민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아주 최근 몇 년에야 미국 사회의 특정 부분과 소수 지역에서 새로운 성격 유형이 등장했습니다. 대도시의 상류 층산층에서 보스턴보다 뉴욕에서, 스포켄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칠리코시보다 신시내티에서 더 두드러지게 형성된 성격은 놀랍게도 1세기 전 미국을 여행한 프랑스인 알렉스 토크빌이 본 것과 눈에 띄게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즈먼은 외부 지향적 유형이 미국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정의적 특징을 덧붙입니다. 외부 지향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점은 그들이 동시대의 사람들이 개인에게 방향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즉, 그가 아는 사람이든 친구나 대중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람이든 말이다. 아버지의 지시에 따르는 사람과 주로 동료를 보고 듣는 사람 간의 대조는 고독한 군중의 페이지의 절반 이상을 채웁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내부지향이고 두 번째는 외부지향적이라고 명명되었기 때문에 독자들은 저자가 새로운 유형보다 오래된 유형을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 비교적 새로운 현대 생활의 가제신 영화, 라디오, 황색 언론 매체, 풍요, 소비주의, 개인적 개선 기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리즈먼은 청중에게 현재가 최근 과거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지만 현재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독한 군중은 로르샤흐 테스트처럼 가능했습니다. 모든 독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읽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940년대 후반의 미국 사회와 경제는 소득 증가, 이동성 증가, 교회 확장, 더 많은 사람을 위한 대학 교육, 물론 대대적인 베이비붐과 함께 또 다른 이륙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후대의 사회학자들이 포드주의라고 부른 완전고용, 대중사회, 대중매체, 그리고 분석이 필요했던 모든 것의 시대, 실제로는 당혹스러운 변화 속에서 이해가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자신과 동시대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했던 리즈먼은 미국인들에게 20년 전 미들타운이 그린 초상 하나, 외로운 군중이 길을 닦은 후 흔해진 거대하고 끊임없는 진단의 홍수가 그린 초상화와 매우 유사한 자신들의 초상화를 제공했습니다. 고독한 군중을 우리 시대의 진단 장르에 분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유형의 글은
리즈먼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수집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두 표지 사이에 조립합니다. 이것이 그런 종류의 추론에 대한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방법론적으로 보면 제안하고자 하는 주장을 확인하는 사례를 항상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패입니다. 리즈먼의 이론에 따르면 인구 증가 잠재력이 높은 중세 유럽 같은 산업사회의 이전 사회에서는 전형적인 개인이 전통지향적, 그의 개인적 가치관은 고도로 구조화된 사회의 전통이나 계급, 직업, 카스트 또는 일족과 같은 주요 부분 내의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특정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그대로 전해집니다. 르네상스에서 20세기 초까지 서유럽 같은 인구가 증가하지만 혼잡 단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내부지향적인 개인이 우세합니다. 그의 개인적 가치관은 직계 가족에 의해 일찍 결정되며 반드시 더 광범위한 사회적 힘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아마도 감소하기 시작하는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지향하는 개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삶은 대부분 그는 나이, 사회 계층 또는 기타 면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동료 집단에 속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집단의 가치관에 맞춰 조정합니다. 루엘 데니와 네이션 글레이저와 공동으로 쓴 고독한 군중, 변화하는 미국인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 도시 중산층의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친구, 이웃, 동료를 외부지향적, 내부지향적 또는 때로는 전통지향적이라 특정짓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독한 군중에서 리즈먼은 이러한 캐릭터 유형을 식별하고 사회 내에서 각각의 유형은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결정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책은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균형 잡힌 사회 질서, 기술적 변화가 거의 없는 시기나 문화권, 예를 들어 중세나 산업화의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는 현대 국가에서 지배적인 캐릭터로 유형은 전통지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 집단, 시족, 계급, 직업 간의 권력관계에 의해 상당히 결정된 규칙에 따라 삶을 살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계속된 세대에 걸쳐 약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리즈먼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처럼 기술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부, 명예, 과학적 진실에 대한 탐구, 종교적 구원에 대한 탐구, 아름다움의 창조와 같은 가치에 기반한 평생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생산을 앞지르고 인구가 평준화되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시기에는 사회가 덜 역동적이 되었고 구성원들이 더 타인지향적이 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동료 집단의 기대와 선호도에 맞춰 주류에 받아들여지려고 합니다. 리즈먼은 미국이 이 세 번째 단계에 있으며 점점 더 타인지향적인 시민의 문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독한 군중의 의도는 불안으로 미국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주로 미국 생활을 분석하는 것이었지만 사회학자 데니스 H. 롱이 지적했듯이 이 책은 내면적 방향을 희생하고 다른 방향이라 불리는 심리적 성향이 부상하는 것을 개탄하는 것으로 널리 읽혔다고 말합니다. 롱 교수는 긴급 경고가 잘못 해석되었지만 명백한 학습이 결여된 것이 어떤 종류의 시정 조치에 대한 나팔소리로 들렸고 이 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독한 군중은 불안한 대중이 자신의 작품이 미국 사회의 악화되고 놀라운 상황을 드러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명성과 부를 얻은 학자들이 쓴
전후 고전 중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책으로는 찰리 하일리의 미국의 녹색화, 마이클 헬링턴의 다른 미국, 허버트 마르쿠제의 1차원적인 인간, 노먼 오 브라운의 죽음에 맞선 삶, 앨런 볼룸의 미국적 정신의 폐쇄, 고등교육이 민주주의를 실패시키고 오늘날 학생들의 영혼을 빈곤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50년 예일대학교 출판부에서 고독한 군중을 3,000부 인쇄했는데 이 책은 앵커 북스 시리즈 중 최초의 양질 페이퍼백 중 하나로 요약본으로 출판되기 전에 13세를 추가 인쇄해야 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이 책은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예일대에서 출판한 2001년 축약된 페이퍼백 버전에서 토드 기틀린의 서문에는 허버트 간스가 1997년에 실시한 연구를 언급하면서 고독한 군중을 미국 역사상 사회학자가 쓴 베스트셀러로 140만 부가 팔렸다고 했습니다. 이 책은 학문적 논쟁, 반대, 그리고 때때로 조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책의 옹호자들은 이 책을 일반 문화와 개인 행동 사이에 변화하는 관계를 정의하려는 용감하고 특이한 노력으로 여겼습니다. 철학자 자크 바주는 이 책이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설명하기도 한다고 말했고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문헌에 대한 지배력이 백과사전적이고 상상력이 제우스의 벼락과 같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작가 어빙 하우는 리즈먼이 타인지향적, 외부지향적 가치가 미국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종종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러셀 커크는 1954년 저서 보수주의자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고독한 군중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변화에 대한 뻔한 분석은 흥미롭지만 증명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앨런 볼룸은 나중에 고독한 군중이 미덕에 대한 모호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의 원천의 좋은 예라고 말했습니다. 1952년 리즈먼과 글레이저는 고독한 군중의 보조서인 군중 속의 얼굴, 성격과 정치에 대한 개인 연구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인들의 초상화를 다양하게 제시했고 첫 번째 책인 책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리즈먼은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12권 이상의 다른 책과 에세이를 썼습니다. 1964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학생 시위가 폭발하여 전국의 캠퍼스에서 시위가 촉발되었을 때 그는 학생 급진주의자들에 반대했고 그들이 반대하는 기득권은 실제 자유사회의 지속에 필요한 섬세하지만 결함이 있는 사회적 외비라고 주장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그는 특히 자신의 분야인 사회학을 비판하면서 사회학이 너무 정치화되어서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회학 분야로 끌어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학은 사회의 부드러운 배면의 부드러운 배면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학생혁명가들이 사회학자들에 의해 이끌렸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도쿄에서 베를린 자유대학에 이르기까지 사회학자들이 선봉을 맡았습니다. 개인주의 제고와 다른 에세이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실패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외로움이다. 그리고 외로움은 굴종할 사람이나 집단, 승인된 대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섭다. 리즈먼은 미국인에게 사회의 지배적인 윤리가 자신의 자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자기 자신답게 행동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4년 이 책을 쓸 당시에 1950년, 60년대보다 더 복잡해진 소비, 문화, 노동이 나타나고 있어 자동화 프로세스가 많아지고 근무 시간이 줄면서 여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부지향형 사회에서 점차 리즈먼이 만한 유토피아적 세상에 근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노동 말고도 중요한 이슈에 대해 우려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부권의 집단의 행동이 온 오프라인에서 나타나며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율성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진화해 갈 것이기에 외부 지향형의 현대인이 다음 세대엔 더 근사한 환경을 선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음 세대는 외부 지향형 사회라도 좀 더 진화되고 자율성이 대세가 되는 환경이 보장된 이상적인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고 키워나가 그것이 이 사회의 중립으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함이 우리 후손에게 소중한 자연을 물려주는 만큼이나 중요한 정신적, 문화적 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고독한 군중을 통해 2024년의 한국 정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봉건시대의 왕처럼 군림하려는 윤석열이 봉건 노예 근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복잡하고 혼란한 정치 지형을 인지하지 못하는 지적 능력이 못 미쳐 어쩔 수 없이 정치에는 무관심한 전응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려는 사악한 사람들을 모아 봉건 독재를 위한 무지몽매한 내란 획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행하게도 대부분의 한국인이 내부 지향형 도덕가를 넘어 윤석열의 한심한 작태를 간파할 수 있는 외부 지향형 내막 소식통들이어서 슬기롭게 봉건 독재를 향한 윤석열의 내란 작태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저명한 역사 분석가이며 시카고 대학 석좌 교수인 브루스 커밍스는 2024년 12월 9일자 네이션지를 통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가까운 장래에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이다고 단언했습니다. 지금까지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있는 책 100선 중 69번째 책, 사회학 부분 9번째 책, 데이비드 리즈먼이 1950년에 출간한 고독한 군중, The Lonely Crowd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